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그 내상을 바꾸는 이렇게 서울시 10년 혁명을 이렇게 기치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혁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뭔가 이거는 시장님이 좀 이전과 달리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틀을 바꾸는, 네.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말하자면 제가 서울시장이 처음 딱 된 다음에 첫 번째로 결제한 것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약 73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우리 서울의 아이들이 이 점심을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뭐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시민의 삶이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바뀌는 또 공공의 영역이 확대되는 이런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제가 채무는 저기 나와 있잖아요. 7조 지금 현재 5,627억 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채무는 그만큼 줄이고 그 대신 사회복지는 4조에서부터 11조 지금 5천억까지 거의 2배 반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정말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민생이 어려운 지금 서울에서 시민들이 그만큼 행복과 삶의 질을 누리게 됐다. 이게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고 뭐냐 이거. 예,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 서울시가 저는 세계 톱 도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싱가포르의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았는데요. 그게 마지막 경쟁 상대가 예컨대 동경이라든지 함부르크 같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들이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이기고 이 최우수 도시로 세계 도시로 선정된 것이 저는 그걸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SOC도 저희들은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지금 사실 그동안 심각한 수해나 재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SOC에 투입한 결과물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사업들. 예컨대 10분 동네 프로젝트라고 해서 10분 걸어가면 공원과 작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1000개 숲, 1000개 정원 프로젝트는 초과 달성했죠. 또 최근에는 서울 식물원이라는 게 생겨서 임시 개장 6개월 만에 지금 200만인가요?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시민의 삶이 엄청 바뀌고 있고 아마 그걸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3번이나 한 이유 아닐까요?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이 된 2011년 이 서울이 앞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나름 생각이 있지만 그걸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서울은 관광, 마이스 앤 엔터테인먼트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꾸준하게 노력해서 2016년에 약 1,360만 명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왔죠. 근데 사드 때문에 약간 후퇴했다. 금년에 지금 굉장히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은 이제 다시 최고 숫자를 제한할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4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난번 그 관광객 수가 원래 제가 취임할 때 한 900만에서 1,360만 2016년 현재 오면서 이게 뭐 그때 4만 개 일자리든가요? 더 늘어나고 또 특히 마이스 분야 그러니까 이른바 뭐 컨벤션이라든지 큰 전시회라든지 전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관광 중에도 관광이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는 세계 3위 도시가 됐습니다. 마이스 분야에서 뭐 예컨대 금년에 또 변호사 세계 변호사협회 IBA 총회가 열리는데 이런 데는 한 뭐 10,000명의 외국인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며칠씩 먹고 자고 쇼핑하고 이러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삼양동 옥탑방 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이 구상하고 또 발표했던 내용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국 교통복지가 중요한데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 지역에는 심지어는 서대문의 일부 지역에는 아예 전철이 지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특별히 들어있었던 강북선, 강북횡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서대문만 한 8개 동인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저쪽 양천에서 강서, 마포, 서대문 그리고 성북, 청량리까지 가는 이런 노선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강북의 교통복지의 그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라인이 됐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 이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 해가지고 지금 뭐 보류 상태에 있죠. 이게 통과되면 획기적으로 뭐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 근데 실제는 아직 연방제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예컨대 조직권, 조직자치권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외국으로 따지면 하나의 국가와 같은 이런 큰 도시에 제가 국장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려고 해도 행안부 장관이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이 돼서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그 도시가 활성화되고 정말 발전하면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좀 중앙정부가 좀 정확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러한 분권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 이 시대에는 그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김남구 대표님이 다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우리 한국이라는 것도 한국의 이름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외국인이 뭐 잘 알고는 있지만 특히 서울을 또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뭐 근데 무슨 이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브랜드가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국가보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경쟁력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서울이 외국 도시, 외국에 있어서도 좋은 정말 브랜드가 되고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완전히 한 팀이죠. 원팀입니다. 원팀.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당시에 국토부하고는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주택을 공급해야 되냐. 저는 그린벨트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보물 같은 존재들인데 그걸 지금 풀어서 주택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구태역을 풀어야 되냐 뭐 이런 이견이 잠깐 있었는데 뭐 지금 그건 잘 해결됐고요. 제가 그린벨트는 잘 보존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가 그동안 이렇게 집행하고 실행했던 여러 정책들이 그야말로 전국의 표준이 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엄명했던 것처럼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전국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서울시로서는 이러한 중앙정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쾌히 함께하고 있죠.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시찰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혁신로드라고 해서 전국의 뭐 공무원들, 시민사회, 전문가들 누구라도 원하시면 뭐 1박 2일짜리 또 하루짜리 또는 한나절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아예 그걸 갖추고 뭐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엉뚱한데 그 사회를 안내하면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도시 재생이고 또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보시면요, 옛날 노동당에서 지금 보수당에 이르기까지 계속 장관으로 정부 부처로 남아 있는 게 지역 공동체부라는 게 있고요. 최근에 다시 만들어진 게 고독부, 고독한 사람들을 위한 고독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사람을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분들에게 어떤 그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결국 사람이 경제도 하는 거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인류 문명도 발전한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장이 되자마자 마을 공동체를 주장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니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무슨 마을이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특히 모 신문이 아주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가지고 그 올해 베스트 상품으로 지정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행복의 원천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함께 돕고 사는 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됐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또 지방에 지금 다 지금 확장되고 최근에 중앙정부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그야말로 지역 공동체 돌봄이라는 뭐 이런 개념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 다음에 마을 재생도요. 과거에는 이 노후화되면 그 지역을 몽땅 철거하고 그다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야말로 그 버리고 그죠? 다시 그리고 새로 쓰는 이런 어떤 도시개발 방식이었다면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고쳐서 다시 쓰는 이런 도시 재생의 길로 갖고 이게 또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독일이나 유럽에 가보면 그 500년 전에 도시 모습들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고쳐서 쓰다 보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시민들이 또 오래오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사업시간에 다 쫓겨나야 되고 이런 개발 방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앙정부의 채택이 돼서 도시재생 뉴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했던 것이 대부분 전국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짓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게 결국 공간을 확대하면 돈을 버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층고를 높이고 용적률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 어떤 탐욕과 압력에 사실 뭐 그게 뭐 말하자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재개발에서 다 보여지는 저한테 뭐 시의회나 언론도 심지어는 경제지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저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가고 있죠. 저는 그런 전쟁터에서 맞서고 있는 피 흘리는 홀로 있는 장수의 심정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전통과 시민들의 삶틀을 지키고 또 가난한 사람도 월세 사는 사람도 또는 평생 이 집 한 채 마련해서 월세 받아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저는 정책을 폈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300개가 넘는 이 재개발, 뉴타운을 해제하거나 해서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 도시의 한켠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취임할 때는 뭐 여기 서울시청 앞에 얼마나 많은 데모대가 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가는 곳마다 찬성과 반대 데모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저는 물론 뭐 시민의 삶이라는 게 네. 욕망도 있고 또 개발의 욕구도 있죠. 저는 그건 뭐 또 존중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도시가 아니면 국가가 가야 되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행 친화 도시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이런 공원이나 녹색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조금 더 경제도 고도화하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따라가는 추수형 경제가 아니라 뭔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혁신적 어떤 경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말하자면 이제 어찌 보면 전 세계가 동의하는 보편적 역사의 발전 방향이 있는데 그걸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말하자면 그런 잘못된 욕망들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부안해동하는 정치도 있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이 4대강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는 토건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결국은 강의 흐름을 막고 다시 그 보를 흘러야 되는, 말하자면 이런 막대한 부담을 국민들한테 지운 것은 결국은 시대의 큰 방향을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독일에 예컨대 뮌헨에 가면요 이자르 강이라고 그걸 인공의 강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결국은 헐고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 서울도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물론 잘한 것도 많지만 또 잘못해 놓으면 결국 후배 세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게 많죠. 미세먼지는 우리 시대에 저는 가장 큰 재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거 하나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국민들의 간절한 저는 열망을 안고 이건 재난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또 중앙정부가 국회에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8개 법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다든지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고 요청했던 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서울시의 경우에 미세먼지 연구소도 따로 만들었고요. 또 지금 뭐 이게 또 국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32개 도시들이 모여서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이런 정책도 펴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뭐 이 전기차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또 이 보일러에 이 NO2 이산화질소를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아주 꼼꼼한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아니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카드 수수료가 그동안 그 영업이익의 30%나 차지할 정도로 많았거든요. 이걸 제로화해 주는데 아니 이거는 관변페이라도 해야죠. 관이 왜 존재합니까? 서울시가 왜 존재하고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결국은 이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구하는 중요한 정책인데 해야죠. 그런데 그야말로 결제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긴 힘듭니다. 이 카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뭐 속도는 더디지만 실제로는 이미 1일 결제액이 2억을 넘었었어요. 약 15만 개 가맹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갈수록 이게 간편 결제 방식이 훨씬 더 진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엔 식량 기구의 그 비슬리 사무총장이 예. 저를 방문해서 지금 북한의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50만 정도가 지금 절대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있고 특히 임산부와 그 아동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도와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이면 1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결정을 했고요. 과거에도 뭐 이명박 시장 시절이나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었죠. 아니 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그냥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의 여러 시정에 뭐 정말 전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더군다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 겨우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차기 대선 이렇게 뭐 너무 언론이 관심 가지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저는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걸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또 제 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민생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야당도 그걸 비판하면서도 저는 국회에서 정말 그런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협력할 거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동안 이렇게 해온 과정을 보면 저는 그것은 야당의 아니 그건 넘어서서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과거에 사실은 뭐 어떤 공안 검사로서 어떤 독재 정권과 협력해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사람으로서나 또는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사실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적어도 저는 그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선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선을 했는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삶을 바꾸고 정말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10년 혁명을 완수하는 것에 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온 국민이 알아보는 하나의 정책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시민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 종합적이고 다양하고 그 욕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뭐 많은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하나는 작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사회를 바꾸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3선을 했잖아요. 시장님